또 다른 새로운 인물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분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적극 막았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몰 리서치센터에서 채권과 금리를 분석하는 허태호입니다. 4월 중에 미국채 가격이 하락,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달러까지 포함해서 결국 달러죠. 결국 달러의 어떤 안전자산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높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과한 우려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파월을 흔들어도 연준은 갈 길을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뢰 문제를 조금은 흔들렸던 것들을 다독이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양이 펼쳐질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연준을 위협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온통 관심이 트럼프 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가 있겠죠.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주요국과 무역질서 재편을 위해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를 압박하는 이런 트럼프의 모습, 그리고 이에 반해 연준 인사들은 관세의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하를 좀 주저하는 매파적인 모습, 그리고 미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뒤섞이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치솟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은 돌아 말을 하지만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신뢰죠, 신뢰. 파월 의장을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이 바뀐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부되면서 달러를 표기하고 있는 미국채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것이 미국채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의 미국 금리의 상승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미국의 10년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향후에 10년 동안 어떠한 금리 수준을 가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의 총합,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는 얼마 정도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4월 21일 파월 의장이 해임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어떤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 정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이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그것이 미국채의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우려가 잦아들면서 미국 금리도 조금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라고 하는 단어는 갖고 왔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틀 뒤인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현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 연준 이사고 우리나라 회사 쿠팡의 사회이사를 역임한 사람인데요. 이 분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적극 막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사실일 것 같아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 최연소 연준 이사를 역임한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입니다.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M&A 부의 부사장을 역임을 했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지금 시장 자유주의자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7년 파월 의장이 의장을 맡게 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연준 전체를 흔드는 것이냐, 아니면 파월이라고 하는 인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는 상당히 달라지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파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것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명의 지금 재무장관이죠. 제가 베센트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요즘에 국내 언론 기사에서도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베센트라고 하는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즉 어른의 축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소통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물이 될 또 하나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5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 베센트가
임기 종료한 1년 전부터 후보군을 검증한다는 얘기를 전부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력하게 사실상의 차기 연준 의장의 낙점이 된다라고 해서 연준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친화적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콧 베센트가 파월 트럼프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6월, 7월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차기 연준 의장이 낙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비록 리더십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연준의 전체적인 결정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뢰가 흔들리는 미국채 금리의 어떤 상방 요인이 되는 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저희 사모선물의 미국 채권 선물과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좀 구현을 해봤어요. 사모선물 HTS에서 차트를 이제 두 가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럴 때 미국채 10년 울트라 품목과 마이크로 10년 금리 선물을 동시에 띄우실 수가 있고요. 대신 우측의 Y축의 스케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차트 뒤집기를 하시면 우리가 미국채 선물 좀 가격과 금리라고 하는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미국채 선물은 그대로 두시고 옆에다가 마이크로 10년 금리 선물을 띄우는데, 대신 이 스케일만 거꾸로 표시를 하시면 대충 미국 10년 금리가 얼마일 때 미국채 선물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해 보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만약에 10년 금리가 4%라면 대략적으로 미국 10년 선물 가격이 얼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짐작해 보시는데 활용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3.8%대까지 갔다가 4월에 막 4.5%를 다시 넘나드는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채권 가격 급락한 거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2%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미국채, 달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미국 금리가 하락할 여지, 미국 채권 선물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은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미국 달러 패권이 혹시라도 흔들릴 때 과연 그러면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4.6% 한 4주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과연 어떤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했느냐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스위스프랑, 금, 유로, 엔, 요 정도가 달러의 평균적인 하락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른 이러한 자산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제가 전체적인 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럼 위안화가 강세로 가냐? 그렇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의 패권이 흔들렸었을 때 수혜를 보는 어떤 대안 범주에 어떤 자산들이 들어가 있냐, 결국은 기존 선진국의 의사결정 시스템,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하던가 어떤 재정정책을 하는 이러한 신뢰는 여전히 선진국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질서 아래서 달러가 흔들려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에는 스위스프랑, 유로, 엔 정도, 그리고 이러한 통화 정책을 조금 벗어나는 자산, 금 아니면 비트코인, 요 정도에서 당분간은 시소 게임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신뢰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달러는 여전히 중심에 있고, 그 시스템이 조금 우려를 할 때마다 벗어난 정도, 요 한 5개 정도의 자산군으로 조금 이동했다가 여전히 달러에 있는 이러한 시소 게임이 당분간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라고 물론 압박은 느끼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인하를 하라고 해서 연준이 인하를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노이즈가 심해진다고 해서 연준이 인하를 해야 하는데 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FOMC에서 이미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연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아직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과 이제 다음 주에 5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냐? 현재 연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 때문에 물가 수준이 한번 높아질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높아지는 것, 이 과정에 대한 것인데, 물가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높아진 것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졌지만 그것의 기울기는 수요가 뒷받침돼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 하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심리에 따른 것이지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의 기부대 인플레이션의 반영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관세가 불확실성을 높았지만, 그리고 설령 그게 일시적인 물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의 포커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5월의 금리는 비록 동결할 수 있겠지만 6월부터 그리고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로 가는 이러한 국면이 지나게 나면 연준은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이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해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금융시장도 처음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주식시장도 내리겠지만 연준이 통화정책을 하면서 또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가는 게 명확해지면 점점 주식시장도 바닥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겠는데요. 국내는 대선, 해외는 연준이 어떻게 실물지표 악화를 대응할지를 지켜보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달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